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시장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 수요 취향 시간인데, 오늘은 이 할까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네. 기억하시나요,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기억하시면 아마 40대 그렇죠. 이상이시겠죠? 네. 요즘 애들은 뭐 카세트 테이프를 잘 모르니까 네.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워크맨에다가 넣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것도 네. 완전 옛날 건 아니고 그쵸. 2000년대에 나왔던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리모컨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모컨 나왔던 거면 90년대 후반? 네. 나왔던 거. 이런 게 집에 뭐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쩌려고 이런 걸 많이 샀는지 모르겠는데, 네. 바로 이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당시, 네. 전람회네. 와. 전람회지. 와, 취중 진단. 네.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 물론 라디오가 있었죠. TV에 라디오 빼고 내가 원하는 걸 들을 수 있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CD. 81년도에 나온 이제 이 컴팩 디스크, CD가 가장 고가에 가장 또 있어 보이는 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LP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카세트 테이프입니다. 카세트 테이프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가볍고 일단 작잖아요. 그래서 휴대가 용이했다. 뭐 이 그쵸. 정도인데. 휴대가 용이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몰래 들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옷 사이로 이렇게 네. 이어폰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음악 들었던. 네, 맞아요. 학창 시절에 네, 학창 시절. 자율학습 시간에 자율적으로 음악 학습을 했죠. 근데 그 집에 이제 오디오 기기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저희 집에 이제 인켈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인켈 아니면 태강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중산층. 중산층. 그 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단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네네. 뒤에서 보면 하나로 된. 아 정말? 네. 처음에 샀던 건 그런 거 같고, 이제 아. 턴테이블만 따로 오른쪽 칸에 턴테이블이 있고, 유리장 이렇게 열면 네. 이렇게 쭉 왼쪽에 있고, 유리장. 이렇게 있고, 스피커 양쪽에 네. 붙어 있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스피커를 끼워놓고 그 음악을 들었던 건데, 그런데 나중에는 하여튼 태광 에로카인가 따로 된 거 샀어요. 제가 따로 된 거를 사고, 라디오는 안 샀어요. 이퀄라이저는 거 안 사고, 라디오는 뭐 그걸 잘 안 들었으니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 그래서 이제 턴테이블과 CDP,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이제 샀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라디오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크맨 사기 전에. 네.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야 너 그럼 뭐 전기 5등 안에 들면 사줄게 해가지고. 왜 부모들은 다 항상 그런 조건을 걸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를 바닥바닥 깔고 2등을 했어요. 오. 그래가지고 삼성 그 빨간색 모노 라디오를 사가지고 그걸로 배철수 음악 캠프를 듣고, 그때 이제 공테프에 녹음하고 배철수 음악 캠프에 토요일날 그 아메리칸 탑40라는 차트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막 그때 막 보이스 투맨 이런 거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보이스 투맨 테이프 사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가지를 쳐 나갔죠. 뭐 그러면서 이제 너바나도 듣고 막 이렇게 쭉 이어져 갔던 그런 기억이 나요. 팝을 훨씬 많이 들으셨구나. 저는 이제 팝으로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고종 사촌 형들 누나들이 그 유지아 테이프, 이문세 테이프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또 듣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처음 샀던 테이프는 아마 보이스 투맨, 쿨리 하이 하모니 뭐 이런 거. 거기 뭐 있어요? 거기 그냥 그 제일 유명한 It's so hard 그게 to say 일집이에요. goodbye to yesterday. 그거 음. 제일 처음 사신 테이프는 뭔가.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왜냐하면 저는 누나들이 둘이 있으니까 누나들이 미리 먼저 이제. 이렇게 약간 흘러내려왔을 테니까. 네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이 카세트 테이프에서 그 전에도 샀을 텐데 네. 가장 설레이면서 샀던 거는 역시 서태지 1집이었던 것 같아요. 서태지와 그렇죠. 아이들. 네네. 그게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 저희 동네에는 어떤 서비스가 있었냐면 레코드 가게에 네. 내가 원하는 음악을 이렇게 써가면 LP나 CD에서 테이프로 녹음해주는 네네. 서비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저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카세트 테이프, 예를 들면 지금 전람회 1집인데 예를 들면 전람회 1집도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예를 들면 이방인만 좋아한다. 그러면 이 테이프 하나 다 사면 뭐 4,000, 5,000원인데 그 테이블에서 이방인 넣으면 한 17곡 정도 해줬거든요. 15, 17곡. 그러면 훨씬 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많이 했어요. 어. 근데 너무 아쉬운 게 그게
이런 테이프는 있는데 그 테이프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 그 테이프에 정말 제가 그때 좋아했던 곡들. 왜냐면 저는 라디오에 팝을 많이 안 들었고 오히려 가요를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곡들 이런 거 사고, 그리고 그 리어카라고 하죠. 네. 리어카에서 파는 뭐 최신 가요 이런 걸 주로 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저희 누나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이런 노래들 그때 가요들을 다 녹음해가지고 아, 네네. 뒤에 이렇게 송구시로 섞어가지고 일본 맞아, 뭐 맞아, 맞아, 해가지고 맞아.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런 기억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라디오에 나오면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는데, 녹음하죠. 근데 이제 막 그래서 이제 노래 앞에 약간 시작하고 나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나운서 멘트를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재미난 테이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걸 다 잃어버려서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소중한 줄 모르고 테이프 엄청 막 이제 부모님들 다 버리죠. 자식들이 이제 서울 올라가면 다 그냥 정리하고 막. 근데 오히려 아깝죠? 막 예를 들면 오히려 뭐 그때 많이 들었던 유재하나 뭐 김동률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돈 좀 살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추억이 있는 것들은 사실 다 쓰러져 어디서 버려졌을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아쉬운 게,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핫 뮤직이라고 있어요. 그 잡지. 예. 그 잡지를 진짜 많이 모았었는데 아. 진짜 한 30권 뭐 이 정도 모았었는데 또 다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 영화 보면 한 번씩 부럽지 않아요? 미국에 이제 애가 뭐 어디 있다가 이제 좀 잘 안 풀려가지고 자기 집에 가면 부모님 집에 가면 그 차고 같은 게 열면 응. 그대로 다 있거나 아니면 다락방이 그대로 다 있잖아요. 자기 방에 그대로 있죠. 그런 거 보면 난 역시 미국에 태어났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진짜 10대 시절의 그런 문화적인 어떤 영향들이 쭉 가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고등학교쯤 돼서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뽕짝에 빠져가지고 테이프를 어떤 걸 많이 샀냐면 고복수 막 이런 거 샀어요. 그 옛날 그게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좀 지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제가 클래식을 많이 들었는데 클래식을 듣다가 이제 가곡을 듣잖아요. 슈베르트나 뭐 네. 슈만 뭐 베토벤 가곡을 듣다가 거기서 넘어간 것 같아요. 글로.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지 않나 해서 우리나라 가곡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뭐 봄이 오는 소리, 님이 오시는가, 보리바드 뭐 이런 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이렇게 듣다가 왜냐면 라디오에 보면 그 가곡이 나왔어요. 뭐 몇 시에.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듣다가 가다 고복수까지 간 거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고복수 뭐 황금심 뭐 이런 테이프를 되게 많이 샀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때 따로 살았거든요. 부모님이랑 따로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그 아파트에 오셔가지고 그 테이프 싹 걷어갔어요. 왜요? 자기가 들으려고. 자기가 가져간 거야. 아버지와 취향을 공유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테이프들이 살아남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찍은 사진들 보면 막 그런 테이프 있고 뭐 그래서 저는 김창완도 좋아했고 산울림 테이프도 많았고 뭐 김현식도 좋아했고 뭐 그런 가요들을 그 가수들을 좋아하고 클래식 음반들을 많이 사서 그런 것들은 좀 남아 있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추억이 남아 있는. 그리고 제가 라디오에 사연 보내 그런 거 좀 몇 번 했거든요. 아 정말. 네. 와. 그래서 방송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거 녹음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도 그 녹음하는 순간이 기억이 나요. 하지만 그 테이프는 없다는. 그러네요. 그때 집에 이제 그런 인켈이랑 오디오가 아니라 이 붐박스라 그러나요? 네네. 저런 게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저거로 이제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5시에 시작하면 막 기다렸다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내가 엽서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그걸 막 들으면서 이렇게 막 녹음했던. 저는 이제 또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 용산에 가면 엄청 큰 타워 레코드 이런 게 있었어요. 강남역에도 있었고. 네네. 네, 맞아요. 근데 거기 가면 이제 제가 그 라디오 방송이나 또 그게 있었어. 신촌에 가면 백스테이지라고 뮤직비디오만 전문적으로 틀어주는 그 이상한 거기 뭐 라면도 팔고 닥터페퍼 팔고 막 이랬어요. 닥터페퍼랑 그때 레어템이지. 스니커즈가 있었어. 스니커즈. 그래서 백스테이지 2가 그 이제 산울림 소극장 그쪽 뒷골목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막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있으면 그때 이제 뭐 스매시 펑킨스 뭐 그런 음악들 나오고 한데
되게 막 이상한 오프라인 유튜브네. 네, 되게 이상한 그런 이상한데 좋은 그런 어. 밴드들이 있어요 몇 개씩. 그러면 그 이제 뮤직비디오 끝나면 자막이 나오거든요. 그걸 네네. 기억해놨다가 타워 레코드 가가지고 그걸 찾는 거야. 아. 그걸 막 찾는데 그래서 거기서 산 테이프들을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 네. 실장님 갖고 계시네. 그거는 진짜 뭐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걔네 음악을 좋아하고 진이라는 밴드거든요. Gene 유전자 진. 그래서 그 지금도 가끔 듣고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뭐 아이폰, 애플 뮤직, 뭐 다 유튜브 있죠. 뮤직 이런 걸로 들으면 좋은데 그런 몇 개의 테이프는 계속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음질이 음. 그 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잠깐 이거 들어보자. 결국 또난 여기까지 왔지. 김동률 이때랑 목소리 비슷하네요. 벌거는 모습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테이프 중에 하나는 모라이어 캐리였는데 사실 팝은 그렇게 많이 안 샀거든요. 근데 모라이어 캐리와 MC 해머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보이스맨도 들었는데 좀 이렇게 신나는 걸 많이 들었던 이유는 이제 보통 걸어 다니면서 많이 듣잖아요. 네네. 뭐 버스 안에 하굣길을 학원 갈 때나 이럴 때 많이 들어서 좀 신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서태지도 많이 들었고 MC 해머 되면 지금도 있더라고요. 깍은 없고 테이프만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들려줬거든요. 되게 좋아해. 아빠 이 사람은 아무 말 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걸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들었고 저한테 있는 것 중에 그 파리에 있을 때 샀던 그런 음반도 많아요. 그때도 테이프를 사러 다녔었어요. 뭐 0.5 이러니까 뭐 한 500원, 600원 했는데 아 정말 예, 쌌구나. 예, 그래서 뭐 라붐 이런 것도 사고 네, 네. OST도 사고 테이프를 사서 그 어학 공부하려고 가져간 그 조그만 워크맨에다가 네, 네. 그걸 많이 들었었죠. 어. 근데 요즘은 사실 이제 뭐 그죠? 편리한 것 때문에 잘 안 듣게 되는데 그거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하면 그것 떠올라. 테이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씹히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씹히면 잘 펴야죠. 아니면 수술 많이 했죠. 수술. 그러니까 아 그리고 다들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테이프의 친구가 플러스펜과 연필이에요. 왜냐? 놓고 네,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았거든. 맞아. 어렸을 때 이렇게 네. 감고 연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아, 그러니까 그때 워크맨이 있었는데 이게 배터리가 되게 빨리 감기 하면 빨리 닳아질 것 같은 거야. 맞아. 배터리가 그 모터를 확 돌리니까 그래서 막 테이프 맞아요. 빼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돌렸던. 그래서 기억. 여기 보면 이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곡에 있는 것을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해놨어. 맞아. 표시해놔가지고 네. 거기에 맞춰서 돌렸는데. 그리고 이렇게 그 끊어진 부분들은 네. 사실은 이제 이걸 분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닿아가지고 셀로판 테이프를 네. 얇게 이렇게 잘라놔요. 그런 다음에 그걸 떼가지고 얘를 이제 앞뒤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부분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의 그냥 그런 식으로 응급처치를 많이 했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테이프 씹혀서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막 내가 아끼는 카세트 테이프였을 때 너무 막 그렇죠. 이걸 다시 사야 되나? 그렇죠,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속상해했던 그런 기억도 나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할 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그냥 다시 샀거든요. 아 정말. 근데 레코드 가게가 동네에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때는. 네네. 그러면 그 중에 친한 아저씨한테 꼭 가서 물어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냐 할 때 아저씨가 보여줬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배워가지고 저도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야 이거 보니까 음. 12월 9일 날 종현 형이 선물해줬다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요. 와 12월 9일 이게 97년도에. 야 앞뒤로. 예. 그러니까 이게 LP 한 번씩 중고 LP 사면 이게 적혀 있어 그렇게 네. 헌책에 적혀 있듯이 뭐 누가 준 선물 막 이러면서. 97년도에 제가 마커스 밀러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밴드예요? 유명한 베이시스트, 재즈 베이시스트. 그 마커스 밀러. 글렌 밀러 아닌가? 글렌. 그 무슨 밀러도 있잖아요. 밀러는 맥주 이름인가? 어쨌든. 네. 그래서 좋았던 테이프 얘기. 가장 아까 얘기했잖아 가장 많이 들었던 거 그런 그래? 거. 시장님 어떤 테이프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이 아이 버더스라는 캐나다
모르실 거예요. 살면 처음 들었어. 캐나다 얼터너티브 밴드가 있어요. 이게 음. 이제 방독면 쓰고 있는 그 달마시안 걔가 이건데 아, 굉장히- 동물학대 아니야 이런 거? 굉장히 블루지한 아. 얼터너티브 락을 했던 음. 밴드인데 정말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이머더스. 네. 뭐야 체다 방송 뭐 적혀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신해철 시간에 얘기했던 신해철이 프로듀싱한 EOS EOS. 김영중이 그 보컬이 있었던 얘는 뭐 하고 있나? 네? 진짜 뭐 지금 90년대 또 최고의 또 이 표집 얼마나 감각적이야. 그 다음에 그 티렉스라고 이건 되게 유명한 그 음. 락이죠. 네네. 따다다다다 코스믹 댄서 뭐 이런 거 있고 아이모도.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레드핫 칠리 페퍼스라고 아, 네, 이건 알아요. 네, 걔네 그 히트작 아, 블러드 슈가 섹스 매직 이것도 있고 펄잼도 아마 많이 아실 네, 거예요. 펄잼도 펄잼도 아시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인더스트리얼 음악 뮤직이라고 그 나인인치 네일스 트렌트 레즈너인가 하여튼간에 되게 그 당시에 되게 전위적인 음악을 했던 그리고 얘는 이제 뭐냐 저기 그 로스트 하이웨이 만든 감독이 누구죠? 데이비드 린치. 네, 데이비드 린치 음악에 영화 음악 같은 것도 많이 담당. 아, 네, 맞아요. 네. 로스트 하이웨이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고. 블러다. 블러 아. 이제 베스트 음반이죠. 블러 나도 알아. 베스트인가? 아니구나. 비틀범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모르실 건데 이거는 이제 황학동에서 구한 건데 제인스 어딕션이라고 나름 조금 이제 마이너한 매니악한 그런 장르. 락 밴드예요? 네, 사이키델릭 락 비슷하게 하는 애들이고 이제 위저는 이제 미쳤다. 예, 미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그런 펑크라고 해야 되나? 네. 나도 아는 사람 많네. 너 네. 음악은 몰라도.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머스라고 얘네들도 연주를 되게 기깔나게 하는 베이스 소리가 되게 강조되는 메탈 밴드였어요. 이게 이제 미국 아재들이 좋아하는 그런 위저나 프라이머스는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펄프라고 브리팝 씬에서 나왔던 되게 이상한 진짜 진짜 꼴리는 대로 음악을 했던 그런 이게 애들이 있고 테이프 이렇게 사면 이게 이제 또 속지가 이 가사가 적혀 있어요. 가사 이거 어떻게 읽으라는 얘기야. 지금 놓아놔서 읽지도 않은데 예전에는 그게 다 읽었잖아 이런 그러니까 거. 읽어보고 막 찾아보고 따라 부르고 여기 그 다음에 이 속지 설명 쓴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이제 클래식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 클래식. 예. 응. 클래식 쪽은 누구예요? 그 기억나시는 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쓰는 사람 몇 명 없는데. 그니까. 네, 클래식도 그렇고 가요도 네. 가요 누가 많이 썼더라? 강원 임진모도 있었고. 네네. 하여튼 그러니까 팝 쪽은 박은석, 그 다음에 성우진 뭐 이런 아. 사람, 그 다음에 또 몇 분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읽으면서 그래 이게 이런 음악일 거야 막 생각하고. 우리나라 카세트 테이프도 뭐 비슷해요. 이렇게 네. 만드는 건데 네. 보면 이제 여기 보고 이렇게 스텝들을 보고 누구 음반 손무연도 있네 여기 이런 거 사고 막 코러스를 이승철이 있네요. 신해철, 박영미도 네, 이렇게 하고 이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죠? 네. 93년도 음반이네요. 그러니까 테이프가 나름 이게 굉장히 제한된 정보였지만 그걸 이제 저희가 청소년 때는 이걸 막 쏙쏙 빨아들이고 이것도 막 이제 또 그림 이건 사진이네. 이거 이제 사진이 있는데 또 이런 것도 되게 멋있네요. 멋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이런 아트워크나 이런 것들 네. 지금 세대들이 이제 이런 걸 이제 흉내 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뉴진스도 네. 테이프 내고 뭐 그런다면서요. 아 그래요? 사야 되겠네. 그랬던 그런 참 추억의 미디어죠. 추억의 미디어. 저는 이렇게 한 장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듣고 이거는 또 확실히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내는 거니까 뒤에 이건 소니 CBS에서는 이런 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네. 이런 어떤 이거는 조성진 로평론가 이렇게 돼 있네. 그 강남역 그 타워 레코즈가 있을 때도 예를 들면 락이 2층이다 지나갔어요 항상. 아 정말? 거의 좀 시끄러운 걸 듣지 애들이. 아 진짜? 저는 뭐 클래식 재즈 이런 거 들어서 그런 데 가면 젊은 사람 별로 없고 이렇게 항상 어르신들 아니면 여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 되게 막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막 열심히 설명해 줬어. 그때는 직원들이 설명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그때도 CD가 11,000원, 15,000원 뭐 이 정도였잖아요. 네네.
테이프보다 비쌌죠. 예, 테이프가 4, 5천 원이었고 그래서 아 이분의 뭐 용돈도 없고 뭐 돈도 없으니까 한 3장만 사야지 하고 갔다가 막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락도 그렇지 않아요? 클래식은 라이센스 음반하고 네. 오리지널 음반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라이센스는 한 12,000~13,000원이면 미국에서 들어온 거 그러니까 외국에서 찍은 건 한 2만 원, 25,000원이었어요. 아 크잖아. 그때 짜장면이 뭐 3,000원 뭐 이렇게밖에 안 했는데 근데 막 그 직원이 막 이렇게 설명하면 음질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얘기하면 아무래도 모르겠는데 근데 왠지 막 외국 거 사야 될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막 10만 원씩 쓰고 나오고 막 그랬어. 후회하고. 근데 그 음반 다 어디 갔나 몰라. 아이 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X세대 특징이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음악들이 팝도 굉장히 그 세련된 가수들, 그러니까 기라상 같은 인물들이 많았고 락도 90년대에 진짜 들을 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림프 비직 그러니까 락이 계속 발전을 해나가는 거죠. 그런 어떤 다양한 가수들 그 다음에 뭐 프로디지 같은 뭐 하우스 테크노 뭐 이런 장르들 그러니까 진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은 사실은 그 팝 음악의 영향력이 옛날 같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최고는 뭐 BTS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음악 장르가 세계적인 어떤 파급 효과를 가졌는데 그 당시는 무조건 이제 미국 음악, 영국 음악 위주였지만 굉장히 다양한 어떤 트렌드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 음악도 어쨌든 밑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시티팝이든 이런 거. 일본 음악은 많이 안 들었어요. 엑스제팬 많이 듣지 않았나? 그때 난 저는 싫어해가지고 저는 그런 게 좀 싫어해가지고 제 주변에는 엑스제팬 듣고 근데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티팝도 듣고 막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애니메이션 음악 듣는 사람도 있었고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엑스제팬 뭘 저런 걸 들어?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영화도 되게 다양했고 음악도 참 다양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약간 한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 그렇죠. 점점 그러는 것 같아요. 점점 그게 아이폰 나오고 나서 다 망친 것 같아요. 약간.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그런 스마트폰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유튜브 나오고 이제 AI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이 좋아했던 것만 계속 몰고 가잖아요. 네. 또 넷플릭스도 보면 더 장르화가 심해지고 그런 것처럼 좀 그 우리의 취향 같은 것도 너무 이렇게 쉽게 파악되고 간파되고 오히려 훈육되는 것 같아요. 너 이거 좋아하지? 그러면 이거 들어. 계속 그것만 듣게 만드는 느낌? 그런데 그때는 예를 들면 OST 사잖아요. 내가 뭐 이 어떤 예를 들면 접속 영화 봤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OST 샀어. 근데 내가 좋아한 것은 그냥 예를 들면 러버스 콘체르토야. 근데 듣다 보니까 페일 블루 아이스 너무 좋은 거야. 자꾸 듣다 보니까 얘는 뭐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벨벳 언더런 듣게 되고 그럼 또 벨벳 언더를 듣다가 그 중에 또 누가 이제 루리드 듣게 되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학습되면서 찾아 듣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음악들만 계속 듣게 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특히 이 아날로그의 어떤 또 끝이라면 또 나름의 또 끝인 이 카세트 테이프도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사실 뭐 음악은 그냥 스트리밍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는 물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X세대는 그 넷플릭스나 유튜브 썸네일 이전에 이런 테이프가 꽂힌 데에서 자신의 취향을 골랐다. 맞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세트 테이프라는 것이 만져보고. 음악이라는 것이 결국 여러 그릇에 담겼잖아요. 네. 그래서 뭐 CD로도 담기고 LP로 담겼는데 카세트 테이프로 담기는 것은 LP는 사면 이렇게 막 들고 가야 되고 집에서 들어야 되고 막 이런 그런 게 또 반면에 바로 사서 바로 듣는. 바로 듣는. 그 가방에 막 이거 넣어 다니고 막. 야, 너 오늘 뭐 가져왔냐? 그래서 막 바꿔 듣고. 그래가지고 그래 맞아. 바꿔 들어서 가져가서 나한테 반납 안 해가지고 그런 거 엄청 많죠. 케이스만 있고 알맹이 없는 거 너무 많고 케이스 알맹이 다른 거 많잖아요. 많죠. 그것도 다 추억인데 그죠? 네. 그런 나름의 또 이 재미가 있는. 이걸 이렇게 열불나게 얘기해야 되는 소재인가 싶기도 하지만. 지금 만약에 근데 나 그래서 테이프를 다시 한번 사고 싶다. 그럼 네.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요 이걸? 뭐 온라인에도 있겠지만 오프라인에 네. 어디가 있나요? 오프라인은 좀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회원동 지하 생각하니까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LP 파는데 음. 한쪽 구석에 테이프가 좀 있기도 하고 청계천 같은 데도 황학동도 좀 있죠. 네, 근데 잘 골라야 돼요. 워낙에 상태 안 좋은 게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테이프 컬렉션 이런 거는 제가 그렇게 큰 조언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이제 한 추억 삼아 내가 좋아했던 가수 거면 우리 그랬잖아요. 어떤 내가 누구 좋아하면 CD도 사고 LP도 사고 테이프도 샀잖아요. 네네. 이제 약간 그런 면이 있으니까 혹시 그냥 추억 삼아 집에 기기가 있으면 또 테이프 사러 한번 다니시다가 반가운 마음에 하나 사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나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게 우리의 취향이라는 것은 결국 겉멋이거든요. 이게 허세고. 그래서 남들이 아이폰으로 유튜브로 음악 들을 때 카세트 테이프로 또 듣고 있으면 네. 저 뭐냐 이런 느낌 좀 들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모토로라 스타텍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이럴 때 약간 이런 느낌 한번 내보는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게 한번 더 해봐요. 어떤 거요? 취향을 테이프에 발견했다. 그거 좋은 것 같아. 그거요? 기억이 안 나. 어쨌든 X세대들은 카세트 테이프에서 취향을 발견했다. 네. 뭐 그런 얘기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하실 말씀? 아니 없습니다. 자, 오늘 카세트 테이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